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4장 머신러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딥러닝에 관해서 심층적으로 학습할 것입니다. 딥러닝에서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뉴럴 네트워크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영상 인식 분야에서 특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모든 딥러닝에 관련된 뉴럴 네트워크는 CNN이 기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CNN을 중심으로 딥러닝에 관해서 살펴보는 챕터인 것입니다. 딥러닝과 관련된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컨벤셔널 이미지 프로세싱, 기존의 영상 처리 방법과 우리가 앞으로 학습하게 되는 딥러닝 방법과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인식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인식에서 입력 영상이 주어지면 입력 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의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것입니다. 즉 특징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추출된 특징에 따라서 오브젝트들을 분류해서 출력으로 생성하면 그것이 곧 영상 인식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처 익스트랙션 알고리즘과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사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또 그러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역시 사람이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단지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역할만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컨벤셔널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딥러닝에서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딥뉴럴 네트워크만 설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딥뉴럴 네트워크만 설계하고 입력과 아웃풋의 관계로부터 딥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면 딥뉴럴 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 그 알고리즘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도 네트워크 내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딥뉴럴 네트워크가 알고리즘을 찾아내고 또 알고리즘을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 네트워크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컨벤셔널 이미지 프로세싱 방법과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딥러닝 방법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딥러닝에서 딥이라는 용어는 딥러닝을 수행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할 경우에 히든 레이어를 다수로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를 다수로 하면 레이어가 많아진다, 네트워크가 깊어진다는 의미에서 딥러닝, 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딥러닝에서 딥러닝을 수행하는 뉴럴 네트워크는 멀티레이어드 뉴럴 네트워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가 많아지기 때문에 멀티레이어드 뉴럴 네트워크로 설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멀티레이어드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가 많아지면 문제는 학습시켜야만 하는 파라메타의 수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딥러닝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학습 대상이 되는 파라메타의 개수의 증가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영문자, 대문자를 인식하는 시스템 3레이어로 구성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라메타의 개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A, B, C, D, E, F, G 중에 하나를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력은 26개가 될 것입니다. A 또는 B 또는 C 또는 Z 중에 하나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력은 하소 단위로 입력될 것입니다. 문자 데이터가 16 x 16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총 하소의 개수는 256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력 노드는 256개가 될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의 노드의 개수, 뉴런의 개수를 100개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은 각 노드당 256개가 되는 것입니다. 256개가 100개가 되는 것입니다.
각 노드에 256개의 연결이 있기 때문에 100개를 곱하면 25,600개의 웨이트 값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각각의 히든 레이어의 뉴런에 적용되는 바이어스 값 하나씩을 고려하면 100개가 또 늘어나는 것입니다. 25,600 더하기 100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들 100개가 26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600개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출력 노드에 출력 뉴런에 바이어스 하나씩을 적용하면 26개 총 28,326개가 되는 것입니다. 영문자, 대문자를 인식하는 시스템에서 단순하게 3레이어로 구성한 경우에도 파라메타의 개수, 학습 대상이 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의 개수가 28,326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라미터의 개수는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폰트의 크기를 16 x 16에서 더 크게 하는 경우 파라미터의 개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또 이러한 폰트가 아니라 또 변형된 폰트까지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파라미터의 개수가 또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문자, 대문자만 인식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대문자, 소문자도 인식하고 또 대문자, 소문자도 구별하고 숫자까지를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이러한 파라메타의 개수는 또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딥러닝을 수행하는 딥뉴럴 네트워크에서의 문제점은 학습 대상이 되는 파라메타의 개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컨벤셔널 이미지 프로세싱 방법과 딥뉴럴 네트워크에 의한 이미지 프로세싱 방법 더 상세하게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셔널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에서 입력 영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진 입력 영상에 만약에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영상 열화의 요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미지 인핸스먼트, 영상 개선 또는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영상 복원 처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전 처리 과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전 처리가 수행된 입력 영상을 대상으로 그 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의 피처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특징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시프트된 경우 또는 디스토션 된 경우에도 동일한 특징이 추출될 수 있도록 즉 추출된 특징값이 동일하도록 인베리언스 불변성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시프트된 경우에 서로 다른 특징이 나오거나 동일한 오브젝트인데도 불구하고 디스토션 된 경우 서로 다른 특징 값이 추출하면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의 오차가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프트 인베리언스, 시프트 불변성과 디스토션 불변성을 유지하기 위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출된 특징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하면 그 분류한 결과가 최종 아웃풋이 되는 것이 컨벤셔널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이었던 것입니다. 특징 추출을 위한 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폴로지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프트 인베리언스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브젝트가 디스토션 된 경우에도 동일한 특정값이 나올 수 있도록 디스토션 인베리언스 불변성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분류기 단계인 것입니다. 딥뉴럴 네트워크에 의한 영상 처리 방식인 것입니다.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딥뉴럴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네트워크가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이러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이미지 프로세싱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에서는 입력 영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이 주어지면 컨볼루션 처리를 해서 특징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으로 구성된 피처 맵 4개의 영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20x20 영상 4개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필터를 서로 다른 필터 4개를 적용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상 4개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컨버전을 이용해서 특징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다시 디멘전 즉 크기를 축소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서브 샘플링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x20 영상 4장은 10x10 영상 4개로 변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20x20이 10x10 즉 가로 2배, 세로 2배로 축소된 것입니다. 총 4배가 축소된 것입니다. 디멘전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러한 영상에 컨버전 처리를 해서 또 다른 특징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피처 맵 8x8 8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필터를 사용해서 더 많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크기를 축소하는 서브 샘플링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8x8 영상이 가로 세로 2배씩 줄어든 4x4, 4x4 영상 8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컨버전 처리를 해서 1x1 데이터 20개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1차원 데이터 20개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영상을 처리하는 것이 곧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처리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내용들인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특징 추출 및 분류 단계가 이러한 네트워크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피처 익스트랙션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알고리즘을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그 자체가 피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전처리 과정 없이 로우 이미지에 직접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입력되는 영상에 노이즈가 포함된 경우 또는 디스토션된 경우 또는 영상 열화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영상 열화 요인들을 없애기 위한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네트워크에 입력한다는 것입니다. 컨벤셔널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에서는 입력 영상에 영상 열화 요인이 포함될 경우 그러한 영상 열화 요인을 제거하는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단계를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필터링 과정과 컨버전 연산에 의한 필터링 과정과 또 영상의 크기를 축소하는 서브 샘플링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컨버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의 특징인 것입니다. CNN에서는 로컬 피처, 입력 영상에 가까운 부분에서 추출되는 특징과 또 글로벌 피처, 출력 레이어에 가까운 컨버전 연산에서 추출되는 특징들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에 가까운 특징들, 로컬 피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출력 레이어에 가까운 영상들, 피처 맵을 글로벌 피처를 포함하고 있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컨버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에 관해서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CNN에서의 핵심 연산은 컨버루션인 것입니다. 특징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컨버루션 연산이 CNN에서의 핵심 연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 컨버루션에 관해서는 우리는 영상 처리 시간에 이미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컨버루션은 일종의 하소 그룹 처리인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특정 하소 값을 얻기 위해서 입력 영상에 여러 개의 하소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룹이라는 개념은 네이버훗 개념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웃한 하소 간에는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영상 처리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엣지 등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이웃한 하소 간에는 밝기차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근방 하소의 정의인 것입니다. 나의 4근방 하소인 것입니다. 나까지 포함한 5개의 하소가 연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8근방, 8개의 이웃 8근방 하소가 되는 것입니다. 나까지 포함한 9개의 하소가 연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하소의 8근방 하소를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컨버전에서 하소 그룹 처리를 수행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그룹은 4근방 하소 또는 8근방 하소라는 것입니다. 영상 컨버전에서의 첫 번째 단계는 마스크 패턴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크 패턴은 3x3, 5x5, 7x7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스크 패턴이라는 용어는 딥러닝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딥러닝에서는 마스크 패턴 대신에 필터 또는 커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스크 패턴의 크기를 설정할 경우에 홀수가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3x3, 5x5, 7x7, 즉 홀수로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홀수로 설정하는 이유는
중심점 설정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이 클수록 연산수는 증가할 것입니다. 3x3 마스크 패턴을 사용할 경우 출력 영상에 특정 하소값을 얻기 위해서 9개의 연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5x5 마스크 패턴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정 하소값을 얻기 위해서 25개의 연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이 클수록 연산수는 증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서 주로 사용되는 마스크 패턴의 크기는 3x3인 것입니다. 3x3 또는 5x5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이 생성되면 각각의 마스크 패턴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중치 값이 어떤 값인가에 따라서 이러한 컨볼루션 연산이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가, 그 컨볼루션 연산의 종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9분의 1로 설정된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학습한 바와 같이 로우 패스 필터의 연산이 되는 것입니다. 웨이트 값에 따라서 로우 패스 필터가 될 수도 있고 하이 패스 필터가 될 수 있고 또 엣지 디텍션 필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웨이트 값을 설정하는 것이 컨볼루션 연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영상 컨볼루션의 다음 과정은 필터 슬라이딩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스크 패턴이라는 용어 대신에 필터라는 용어를 쓸 것입니다. 필터의 중심을 입력 영상의 첫 번째 하소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하소에 필터의 중심을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필터를 계속 슬라이딩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 영역 내에서 마지막 하소까지 슬라이딩 시키는 것입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필터의 중심이 입력 영상의 마지막 하소와 겹치게 될 것입니다. 필터의 중심이 영상 내의 IJ점에 위치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M5가 IJ점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서로 겹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I1과 M1이 겹칠 것입니다. I2와 M2가 겹칠 것입니다. I3와 M3가 겹칠 것입니다. I9과 M9도 겹칠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각각의 겹치는 영역을 서로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웨이트 값과 영상의 그레이 레벨을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M1 곱하기 I1, M2 곱하기 I2, M3 곱하기 I3, M9 곱하기 I9 각각을 곱한 결과들을 서로 더하면 최종 오퍼레이션 컨볼루션 연산 값이 되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IJ 값이 되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IJ의 컨볼루션 연산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산에 의해서 출력 영상 모든 하소점에서의 컨볼루션 연산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영상 컨볼루션 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x3 필터가 주어진 것입니다. 각각의 웨이트 값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3x3 필터를 입력 영상의 첫 번째 하소점에 위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소점에 위치시키는 경우에 존재하지 않는, 겹치지 않는 영역의 영상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엣지 처리에 의해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필터의 중심을 1,1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필터의 중심을 설정할 때 입력 영상의 첫 번째 하소에 설정할 때 필터가 모두 포함되는 하소점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101010101과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 111, 011, 001이 서로 마주치는 것입니다. 곱하면 1 곱하기 1, 1 곱하기 0, 1 곱하기 1, 1 곱하기 0, 1 곱하기 1, 0 곱하기 0, 0 곱하기 1, 0 곱하기 0, 1 곱하기 1을 해서 더하면 4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력 영상의 하소의 컨볼루션 연산값은 4가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 이동할 것입니다. 이동해서 겹치는 부분에서 필터의 웨이트 값과 영상의 그레이 레벨 값을 곱해서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곱해서 더하면 3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필터의 중심이 다음 하소로 이동할 것입니다. 필터의 중심이 그 다음 하소로는 이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심을 이러한 하소에 위치시켰을 때 엣지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필터의 중심은 이 하소가 아니라 바로 다음 하소, 이 하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하소는 이 하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소가 필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소로는 이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슬라이딩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소로 이동할 것입니다. 다음 하소로 이동할 것입니다. 또 다음 하소로 이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력 영상의 크기는 입력 영상의 크기보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이 5x5인 경우에 첫 번째 하소에 대응되는 출력 영상은 없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하소에 대응되는 출력 영상의 컨버전 값 없는 것입니다. 좌측, 우측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아래, 좌우를 제어하면 3x3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3x3 출력 영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3x3 필터의 중심을 첫 번째 하소에 위치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3x3 필터의 중심을 완전히 포함되는 1,1의 하소에 위치시켜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소부터 위치시키는 방법에서는 엣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크기와 출력 영상의 크기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터의 중심을 1,1 완전히 포함되는 화소부터 시작할 경우에 출력 영상의 크기는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3x3 필터인 경우에는 5x5가 좌우 하나씩 없어지고 상하 하나씩 없어지기 때문에 3x3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의 컨버전 연산에서의 엣지 처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전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필터의 중심을 입력 영상의 첫 번째 하소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웨이트 값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웨이트 값에 해당하는 그레이 레벨 값, 입력 영상 값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엣지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이러한 없는 영상의 그레이 레벨 값은 전부 0으로 취급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일명 제로 패딩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로 패딩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소로 필터의 중심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는 영상의 그레이 레벨 값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모두 0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컨버전 연산을 처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0,0 대신에 1,1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필터의 중심을 0,0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1에서 시작하면 모든 하소가 필터와 겹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산을 하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컨버전 연산을 하는 경우에는 입력 영상의 크기와 출력 영상의 크기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보다 출력 영상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딥러닝에서도 첫 번째 방법 0,0부터 필터의 중심을 시작할 수도 있고 또 1,1부터 필터의 중심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컨버전 연산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필터의 웨이트 값과 겹치는 영상의 그레이 레벨 값을 서로 곱한 것을 더하는 것이 결국은 출력 영상의 컨버전 값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그림입니다. 딥러닝에서의 중심이 되는 뉴럴 네트워크인 컨버셔널 뉴럴 네트워크 즉 CNN의 기본 구조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에서의 기본 연산은 컨볼루션 연산인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을 이용해서 피처, 특징을 추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레이어가 컨부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특징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영상 내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들의 특징을 추출하는 연산으로서 컨볼루션 연산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렐루 레이어인 것입니다. 렐루 레이어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는 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또 다른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컨볼루션을 또다시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액티베이션 펑션 렐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레이어는 풀링 레이어인 것입니다. 풀링은 서브 샘플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영상의 크기를 축소시켜 나가는 연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상의 디멘전 차원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풀링 연산을 수행하는 레이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컨브렐로 풀링, 컨브렐로 풀링. 이러한 레이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네트워크 구조가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구조인 것입니다. 최종 레이어를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 아웃풋 레이어, 출력 레이어를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 카인지, 트럭인지, 에어플레인인지, 쉽인지, 헐스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크기가 32x32인 영상인 것입니다. 영상 3개가 있는 것입니다. RGB 영상인 것입니다. 각각의 R 성분에 관련된 영상, G에 관련된 영상, B에 관련된 영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영상에 컨버전 연산을 적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5x5 필터 3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3x3 필터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5x5 필터를 R 이미지, G 이미지, B 이미지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한다는 것은 웨이트 값과 영상의 그레이 레벨 값을 곱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어스 값이 더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버전 연산 값에 다시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는 과정이 컨버전 렐로에 관련된 레이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보았던 컨버전과 렐로 연산은 다른 영역, 입력 영상의 모든 영역에서 연산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how many number, 우리가 몇 개의 값을 얻을 수 있겠느냐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필터가 만약에 3x3 필터라고 가정한다면 0,0에서 시작하는 경우에 32 곱하기 32번의 연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각의 하소점에 필터의 중심을 위치시키고 컨버전 연산을 한 다음에 렐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총 횟수는 32 곱하기 32인 것입니다. 그러나 3x3 필터인 경우에 0,0부터 시작하지 않고 만약에 1,1부터 시작한다면 그 연산의 횟수는 30 곱하기 30, 상하 좌우 하나씩 없어지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필터의 크기가 5x5라면 상 2개, 하 2개, 좌 2개, 우 2개, 즉 각각 4개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32x32가 28x28 출력 영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총 연산의 수는 28 곱하기 28개가 될 것입니다. 컨버전 연산에서의 입력 영상의 크기와 출력 영상의 크기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3x3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중심점을, 필터의 중심점을 0,0부터 시작하고 엣지를 제로 패딩 방식으로 수행하면 7x7 출력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x7 영상에서 필터의 중심값을 1,1, 1,1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좌우 하나, 상하 하나씩 없어져서 출력 영상의 크기는 5x5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컨버전 연산에서의 스트라이드 개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전 연산을 수행할 경우에 필터의 중심을 1,1에 위치시키는 방법도 있고 0,0에 위치시키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필터를 영상 내에 완전히 포함시키기 위해서 1,1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7x7 영상은 5x5 영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번에는 스트라이드 개념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의 중심을 바로 인접한 하소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하소를 건너뛰고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필터의 중심을 이동시킨 것입니다. 필터의 중심이 1,1이었는데 하나를 건너뛴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를 건너뛰는 경우에 필터의 중심이 하나, 둘 이동했기 때문에 스트라이드를 2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필터의 중심은 하나, 둘, 이 부분으로 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의 가로 하소에서 필터의 중심이 위치하는 부분은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위치시키고 하나 건너뛰고 다음,
2번입니다. 또 하나 건너뛰고 다음은 한 가로 하소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로의 하소에 해당하는 출력값은 3이 될 것입니다. 세로도 마찬가지 3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라이드를 2로 하고 3x3 필터를 사용하며 또 시작을 1,1에서 했을 경우에 출력은 3x3 아웃풋이 된다는 것입니다. 컨버전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 입력 영상과 출력 영상의 크기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영상의 크기를 n by n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의 크기는 f by f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의 중심은 항상 1,1에서 시작하는 것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출력 영상의 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n에서 f를 뺀 값을 스트라이드로 나누고 그 결과에 1을 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n이 7인 경우입니다. 7x7 입력 영상에서 필터의 크기 f가 3이기 때문에 3x3 필터를 사용하면 당연히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에는 출력 영상이 5x5로 줄어들 것입니다.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영상의 크기 n값이 7인 것입니다. f가 3인 것입니다. 7에서 3 빼면 4. 스트라이드는 1이기 때문에 4를 1로 나누면 4 더하기 1 하면 5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트라이드를 2로 했을 경우에 물론 7x7은 1,1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5x5로 줄어들고 또 다시 스트라이드를 2로 했기 때문에 또 다시 5x5는 3x3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에 적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값이 7인 것입니다. f가 3이고 나누기 스트라이드가 2이기 때문에 7 빼기 3 나누기 2 하면 2가 될 것입니다. 2 더하기 1은 3이 되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크기는 3x3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트라이드를 3으로 놓았을 때인 것입니다. 두 개씩 건너뛰는 것입니다. 따라서 7, n은 7, f3 대입하고 스트라이드를 3을 대입하고 그 결과에 1을 더하면 2.33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력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 2x2 출력 영상이 출력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컨버전 연산에서의 제로 패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x3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를 먼저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x3 필터의 중심을 0,0부터 시작하는 경우 필터는 3x3로 이렇게 설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입력 영상의 영역보다 더 외부의 필터의 영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 영상의 그레이 레벨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0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제로 패딩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중심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또 다른 영상 데이터가 없는 것입니다. 0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x3 필터를 사용해서 0,0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제로를 패딩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상에 하나, 하측에 하나,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를 패딩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로를 패딩 시켰기 때문에 3x3 필터를 중심을 0,0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인풋 영상이 7x7이면 출력 영상도 7x7일 것입니다. 물론 스트라이드는 1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5x5 필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하나, 둘, 우측에 하나가 또 부족한 것입니다. 또 역시 좌측에도 하나, 둘, 좌측에 2개, 우측에 2개, 5x5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좌측에도 하나 부족한 것입니다. 필터의 중심이 이동하면 우측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5x5 필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로를 하나 더 패딩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상하에 하나 더 패딩 시키고 하에도 하나 더 패딩 시키고 좌우 각각 하나씩 더 패딩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로를 2개 패딩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터의 크기가 5x5인 경우에는 0을 2번 패딩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2분의 f-1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필터의 크기가 3x3라면 f 대신에 3 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3-1은 2인데 2를 2로 나누면 1. 한 번 제로 패딩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필터가 만약에 5x5 필터인 경우에는 F가 5인 것입니다. 5 빼기 1은 4 나누기 2 하면 2가 되는 것입니다. 제로 패딩을 두 번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7x7인 경우에는 F 대신에 7 대입하면 7-1은 6 나누기 2 하면 3 제로 패딩을 세 번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로 패딩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다음은 컨버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폴링 레이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링이라는 것은 이미지 사이즈를 작게 변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로부터 더 적은 데이터를 샘플링한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 개의 중에서 몇 개의 데이터를 선택한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폴링 레이어를 일명 언더샘플링 레이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폴링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선택된 영역 내에서 보통 최대치를 선택하는 폴링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입니다. 컨버셔널 뉴럴 네트워크, 즉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신호의 크기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뉴런과 뉴런 간의 신호 전달에서 일정 크기 이하인 신호의 세기는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폴링, 데이터 하나를 선택할 경우에 최대치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맥스 폴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폴링에서 우리는 2x2 필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스트라이드는 2로 가정할 것입니다. 인풋 영상 영역인 것입니다. 2x2 필터를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소부터 위치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2x2 필터인 것입니다. 2x2 필터 영역 내에는 4개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6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맥스 폴링이기 때문에 4개 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 2x2 필터를 이동시켜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옆의 하소로 이동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트라이드가 2이기 때문에 하나를 건너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치를 하나 건너뛰어서 다음 하소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2x2 영역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것 하나 8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x2 필터 영역인 것입니다. 4개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3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트라이드가 2이기 때문에 하나 건너뛰고 4개의 2x2 필터 영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최대치 4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맥스 폴링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에버러지 폴링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개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 20, 또 가장 큰 값 30, 4개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 112, 4개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 37을 선택하는 방식이 맥스 폴링 방식인 것입니다. 에버러지 폴링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개의 데이터를 평균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4개의 데이터의 평균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4개의 데이터의 평균치 79인 것입니다. 또 4개의 데이터의 평균치 20인 것입니다. 미니멈 폴링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개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8을 선택하고 가장 작은 0, 가장 작은 34, 가장 작은 4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딥러닝에서 주로 사용되는 폴링 방식은 맥스 폴링 방식인 것입니다. 폴링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4x4 이미지가 2x2 이미지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서브 샘플링 되는 것입니다. 언더 샘플링 되는 것입니다. 디멘전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멘전을 축소하기 위해서 맥스 폴링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누쿤 교수의 CNN 구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쿤 교수가 1989년 논문으로 발표한 CNN 구조인 것입니다. CNN의 3거두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의 앤드류 융 교수, 그리고 뉴욕 대학의 르쿤 교수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보다도 오히려 르쿤 교수가 CNN을 제일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CNN에서의 헬로우 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C 언어를 배우고 처음 프로그램을 짤 때 헬로우 월드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르쿤 교수가 C 언어의 헬로우 월드에 해당하는 CNN의 헬로우 월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르쿤 교수가 설계한 CNN 구조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쿤 교수는 손으로 쓴 숫자를 인식하는 CNN 구조를 제안한 것입니다. 입력 영상은 32by 32로 설정한 것입니다. 르쿤 교수가 CNN을 제안할 때 1989년만 해도 컴퓨팅 파워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입력 영상을 적게 설정한 것입니다. 32by 32로 설정한 것입니다.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에 의해서 28by 28 이미지 6개를 얻는 것입니다. 6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필터 6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영상에 서로 다른 필터를 써서 6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6개의 특징을 추출한 것입니다. 32by 32가 28by 28로 축소된 이유는 5by 5 필터를 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필터의 중심을 1,1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하 좌우 2개씩 축소되기 때문에 32by 32가 28by 28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6개의 영상을 서브 샘플링 하는 것입니다. 맥스 풀링 한 것입니다. 따라서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28by 28 영상은 14by 14 영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크기가 축소된 것입니다. 영상의 개수는 그대로 6개를 유지한 것입니다. 다음 다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데 이 경우에도 5by 5 필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14by 14가 10 곱하기 10으로 10by 10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필터를 이용해서 16개의 영상을 얻은 것입니다. 6개의 영상에 필터 여러 개를 이용해서 16개의 영상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샘플링을 하는 것입니다. 맥스 풀링에 의해서 10by 10은 5by 5로 축소될 것입니다. 4개 중에서 가장 큰 값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상 16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Fully Connected Layer인 것입니다. Fully Connected Layer에서의 각각의 값은 1차원 값인 것입니다. 하나의 수치 데이터인 것입니다. 처음 C5 레이어에서 120개의 출력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 120개의 출력은 다시 84개로 축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120개의 출력이 다시 각각 84개의 입력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입력으로 120개가 다시 또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84개의 출력은 다시 최종 출력 10개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출력은 10개인 것입니다. 숫자 0에서 9까지 판별하는 CNN 구조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쿤 교수가 제안한 CNN 구조에서의 입력 영상은 32by 32 크기의 영상을 사용한 것입니다. 5by5 컨버전을 적용해서 28by 28 영상 6개를 얻은 것입니다. 다시 서브 샘플링, 즉 맥스 풀링 연산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14by 14 영상 6개를 얻은 것입니다. 다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데 그때도 5by5 필터를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10by 10 영상이 될 것입니다. 16개를 얻은 것입니다. 다시 서브 샘플링, 즉 맥스 풀링을 수행해서 5by5 영상 16개를 얻은 것입니다. Fully Connected Layer에서는 120개의 1차원 데이터, 다시 84개의 1차원 데이터로 축소하고 최종 출력은 10개로 축소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르쿤 교수가 제안한 CNN 구조에서 6개의 영상이 16개로 확장되는 레이어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14by 14 영상이 10by 10 영상으로 변했다는 것은 5by5 필터를 이용해서 6장의 영상을 16개의 피처 맵으로 확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르쿤 교수가 사용한 방식인 것입니다. 6개의 영상 0번부터 5번까지의 영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6개의 영상을 조합함으로 인해서 16개의 영상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각각의 영상을 컨볼루션 필터에 의해서 컨볼루션 연산한 결과들 중에서 0번 영상을 필터링한 결과, 1번 영상을 필터링한 결과, 2번 영상을 필터링, 즉 컨볼루션 연산한 결과, 이 세 개를 조합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1번, 2번, 3번을 조합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을 조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번 영상은 1번, 2번, 3번, 4번 영상 컨버션 연산에서 그 결과들을 조합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15번 영상은 0번부터 6번까지, 5번까지의 모든 6개의 영상을 컨버션한 결과를 조합해서 15번 영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르쿤 교수가 제안한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 개의 방법을 사용해서 수가 적은 입력 영상을 수가 많은 출력 영상, 더 많은 다음 레이어의 출력 영상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컨버셔널 뉴럴 네트워크, 즉 CNN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네트워크 알렉스넷 2012를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2010년부터 ILS VRC라는 대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ILS VRC는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니션 컴페티션으로서 대규모의 영상이 주어지면 그 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컴페티션 대회였던 것입니다. 그 인식률에 따라서 우승을 겨루는 것입니다. 2012년에 슈퍼비전 팀이 출전한 것입니다. 영상 인식률이 엄청나게 높았던 것입니다. 압도적인 성능으로 우승한 것입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가 참여한 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알렉스넷은 제프리 힌튼 교수가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2012년에 관련 네트워크를 닙스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첫 포스트 오서가 알렉스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알렉스 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 교수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네트워크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네트워크였던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크기를 224x 220도로 한 것입니다. 필터의 크기를 11x11로 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큰 필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프리 힌튼 교수는 필터의 크기를 매우 크게 설정한 것입니다. 스트라이드도 보통은 1로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4로 설정한 것입니다. 영상의 크기, 디멘전을 급속하게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4x 224 영상이 11x11 필터를 사용하고 또 스트라이드를 4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 크기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55x 55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에 다시 5x5 필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렉스 네트워크 구조에 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넷의 상세한 네트워크 구조인 것입니다. 알렉스넷 구조에 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넷에서는 224x 224 영상 3개가 입력으로 입력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3은 RGB 컴포넌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력 영상을 대상으로 해서 컨버전과 맥스 풀링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컨버전 레이어에서는 11x11 필터 96개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력 영상은 96개가 얻어질 것입니다. 필터의 개수가 96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11x11 필터를 이용해서 컨버전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라이드는 4로 설정한 것입니다. 제로 패딩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0,0이 아니라 1,1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은 축소될 것입니다. 11x11 필터를 사용했고 스트라이드를 4로 사용했다는 것은 4하소씩 건너뛰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24x 224 영상이 55x 55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필터가 96개이기 때문에 96개의 영상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맥스 풀링 레이어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x3 필터를 사용했고 스트라이드를 2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내용대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55가 27로 절대적으로 축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작게 축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알렉스 넷에서 사용한 맥스 풀링 방식은 오버래핑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오버래핑 방식을 우리가 상세하게 학습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풀링 레이어에서는 여러분들이 2x2 필터를 사용하고 스트라이드는 1로 설정했다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2x2 필터이고 스트라이드가 1이기 때문에
가로 반, 세로 반으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55x55 영상은 27x27 영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맥스 풀링 레이어의 목표가 디멘전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스 넷에서만 사용한 레이어인 것입니다. 현재는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에서 하는 일은 단순히 데이터의 범위를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의 크기나 영상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상의 데이터를 특정 범위로 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레이어가 다시 컨버루션 2 레이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컨버루션 연산인 것입니다. 256개의 5x5 필터를 사용하고 스트라이드는 1로 설정한 것입니다. 패딩을 2개를 한 것입니다. 2개를 한 이유는 5x5 필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x27을 더 이상 줄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5x5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패딩을 2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7x27 영상 그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터를 256개를 쓴 것입니다. 96개의 영상이 256개의 영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다음 다시 맥스 풀링 레이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2x2 필터 스트라이드 1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로 반, 세로 반 축소된 것입니다. 13x13, 256개의 영상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일정 범위로 한정시키는 레이어, 지금 현재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레이어로 판명된 것입니다. 다시 컨볼루션 3 레이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필터를 384개 사용한 것입니다. 3x3 필터를 사용한 것입니다. 스트라이드는 1인 것입니다. 패딩을 한 것입니다. 제로 패딩을 했기 때문에 영상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13x13은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필터를 384개 썼기 때문에 영상은 384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컨버션 4 레이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384개의 필터를 쓰고 필터의 크기는 3x3인 것입니다. 스트라이드 1, 다음에 패딩 하나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의 크기 역시 패딩을 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13x13 그대로 유지되고 필터도 384개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변화될 뿐 영상의 개수 384개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다섯 번째 컨버션 레이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필터 256개 쓴 것입니다. 필터 256개 썼기 때문에 256개의 영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384개의 영상을 조합해서 256개의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쓴 필터는 3x3 필터였던 것입니다. 스트라이드 1, 패딩 1이기 때문에 영상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13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음 다시 맥스 풀링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로 반, 세로 반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6x6, 256개의 영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fully connected 레이어인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4096개의 1차원 데이터로 나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fully connected layer 2에서도 역시 4096개 그대로 쓴 것입니다. 마지막 출력 레이어에서는 1000개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4096개를 1000개의 1차원 데이터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이 최종 출력이 클래스 스코어가 되는 것입니다. 1000개 영상 중에서 어떤 영상인지를 인식하는 출력이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렉스 넷의 상세한 네트워크 구조에 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이러한 알렉스 넷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서 렐룰을 처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렐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식률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평가도 있었던 것입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에 관한 케이스 스터디 마지막입니다. 보너스로서 딥마인드사에서 개발한 알파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에서 사용한 CNN에 관한 주요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에서 활용한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이 네이처지의 논문으로 실린 것입니다. 네이처지는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큰 논문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자가 네이처지의 논문 한 편을 실으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이처지의 알파고에 관련된 네트워크가 논문지로 실렸다는 것은 알파고에서 설계한 CNN이 굉장히 의미 있는 네트워크였다는 것입니다. 그 제목은 Mastering the Game of Go였던 것입니다. 고는 일본식 한자를 영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둑고자인 것입니다. 바둑이라는 게임을 마스터링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에 주로 사용된 것은 딥 뉴럴 네트워크와 트리 서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 즉 CNN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퍼스트 오서, 첫 번째 저자는 데이비드 실버인 것입니다. 허사비스가 설립한 딥마인드의 연구원입니다. 세컨 오서, 두 번째 저자가 아자황인 것입니다. 아자황은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알파고의 대역 역할을 한 전문 기사입니다. 물론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도 갖고 있는 학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라스트 오서는 데미스 허사비스였던 것입니다. 딥마인드의 설립자 CEO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논문에 실린 주요 내용을 발췌한 부분인 것입니다. 알파고에서 사용한 CNN에서의 입력은 19x19 영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둑판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이 각각 19이기 때문에 19x19 영상을 사용한 것입니다. 48개의 영상을 입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둑판은 계속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48개씩 묶어서 19x19 영상 48개를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입력하겠다는 것입니다. First Hidden Layer에서는 먼저 제로 패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로 패딩을 해서 23x23 이미지로 확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23x23 이미지로 확장하겠다는 것은 상하 좌우 두 번씩 제로 패딩을 한 것입니다. 5x5 필터를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5x5 필터를 사용해서 0,0부터 스트라이드 2를 이용해서 컨버전 연산을 수행하면 23x23 이미지로 제로 패딩이 됐기 때문에 19x19 이미지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19x19 이미지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5x5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로 패딩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은 19x19 48개의 영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컨버전 레이어에서 192개의 필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터의 크기는 5x5 필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컨버전 연산을 하는 경우 스트라이드 1으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한 하소씩 이동하면서 컨버전 연산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패딩을 2번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x19 이미지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19x19 이미지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필터가 192개이기 때문에 192개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서 12번째까지, 2번에서 12번까지의 컨버전 연산에서는 192개의 필터를 사용하는데 3x3 필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스트라이드는 1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3x3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패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패딩하면 192개의 영상이 얻어지는데 그 크기 19x19는 패딩을 한 번 했기 때문에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컨버전 레이어에서는 1x1 필터를 이용해서 스트라이드를 2로 설정하고 패딩을 하지 않고 컨볼루션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기타 몬테카를로 알고리즘 등이 트리서치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고에 관련된 간단한 논문 내용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CNN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의 개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각 레이어에서 필터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피처 맵의 크기, 피처 맵이라는 것은
컨버전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결과 영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컨버전 연산에 의해서 특징을 추출한 영상이기 때문에 피처 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처 맵의 크기는 레이어의 뎁스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것입니다. 즉 입력 레이어에서 출력 레이어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 크기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계속 폴링 연산에 의해서 디멘전을 축소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영상의 크기가 큰 입력단 근처에 있는 레이어에서는 필터의 개수를 적게 하는 것입니다. 영상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필터의 개수를 적게 함으로 해서 일정한 연산 시간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입력단에서 멀어질수록 즉 출력단에 가까이 가는 레이어에서 필터의 개수는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레이어에서의 연산 시간과 양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레이어에서의 연산 시간 TC는 NP, 즉 출력 영상의 하소의 개수, 출력 영상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피처 맵의 개수에도 비례하는 것입니다. 필터를 몇 개 썼느냐에 따라서 피처 맵의 개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필터를 많이 쓰면 역시 각 레이어에서의 연산 시간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비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또 TK는 각 필터당 연산 시간입니다. 필터를 3x3로 할지 5x5로 해야 될지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필터당 연산 시간에도 각 레이어에서의 연산 시간과 비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각 단에서의 연산 시간량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피처 맵의 개수와 픽셀의 개수를 곱한 결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피처 맵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픽셀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또 피처 맵의 개수가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비교적 큰 하소를 갖는 출력 영상을 출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CNN 하이퍼 파라메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고려해야 될 다양한 복합적인 파라메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필터의 형태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2x32 영상 또는 28x28과 같은 작은 크기의 입력 영상에 대해서는 5x5 필터가 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크기가 큰 영상의 크기가 큰 하소수가 많은 내추럴 이미지 자연 영상을 처리할 때나 또는 1단계 필터에서는 11x11 필터, 필터의 크기가 큰 이러한 필터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15x15까지도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큰 논문에서는 항상 5x5로 필터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한 것입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1 스테이지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11x11 필터,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5x5, 세 번째 레이어 이상에서는 3x3 크기를 갖는 컨버전 커널 필터를 사용한 것입니다. 출력 레이어로 갈수록 필터의 크기는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7x7 크기를 갖는 필터 1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3x3 필터 3개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그 퍼포먼스 성능은 여러 개의 작은 크기의 필터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7x7 크기를 갖는 필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큰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의 기본 조건은 이웃한 하소 간에는 그레이 레벨 차가 크지 않다, 연관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영상 처리의 일반적인 기준인데 큰 영역으로 설정하면 그러한 이웃한 하소 간의 연관성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특징 추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필터로 나누어서 여러 번 중첩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CNN과 관련된 하이퍼 파라메터 중에서 스트라이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드는 컨버전을 수행할 때 건너뛸 픽셀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스트라이드에 관해서는 자세히 살펴본 내용인 것입니다. 1차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데이터를 컨버전 연산해서 하나의
출력값을 얻는 경우인 것입니다. 3개의 데이터를 재성을 할 때 중심값이 가운데 하소에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 둘, 3개를 이용해서 -2라는 컨버전 값을 얻어낸 것입니다. 다음 중심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소 이동하는 것입니다.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중심에서 양쪽으로 하나씩 하나, 둘, 3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컨버전 연산하면 또 다음 출력값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심이 또 하나 이동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 이동하고 또 그 중심을 기반으로 해서 3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컨버전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또 하나소 이동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한 하소씩 이동하기 때문에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중심이 지금 1이라는 하소값을 갖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3개의 데이터를 컨버전 연산해서 하나의 출력값을 얻는 것입니다. 중심이 이동하는데 하나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하나 건너뛰고 다음 하소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소를 중심으로 3개의 데이터를 컨버전 연산해서 출력값을 얻는 것입니다. 스트라이드가 2인 것입니다. 하나, 둘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 건너뛰고 하나, 둘의 중심이 위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3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컨버전 연산값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 스트라이드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스트라이드는 입력 영상의 크기가 아주 큰 경우 입력 영상의 디멘전, 즉 다시 말하면 크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입력 레이어에 가까운 쪽에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연산량이 증가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터가 증가하더라도 연산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력단 가까운 쪽에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입력단 가깝지 않은 히든 레이어들 중에서 출력 레이어로 가까이 갈수록 스트라이드는 일반적으로 1로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상의 디멘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풀링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풀링을 이용해서 서브 샘플링을 하면 영상의 크기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라이드를 이용해서 영상을 축소하는 것은 입력 영상에 가까운 히든 레이어에만 적용하는 것이 효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CNN 마지막 하이퍼 파라미터 제로 패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x32 입력 영상이 주어진 경우 커널 즉 필터의 크기가 5x5이면 컨버전 연산 결과에서 피처 맵의 크기가 28x28로 줄어들 것입니다. 좌우 2개씩 줄기 때문에 총 28x28로 주는 것입니다. 14x14 영상에 5x5 컨버전 연산을 수행하면 1,1부터 수행하면 당연히 10x10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제로 패딩을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 제로 패딩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 영상의 크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로 패딩을 하지 않으면 영상의 크기는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로 패딩을 하는 것이 더 CNN에서 유리할까? 아니면 제로 패딩을 하지 않는 것이 CNN에서 더 유리할까? 라는 문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결론으로 얘기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응용 분야 또 네트워크 설계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논문에서 제로 패딩을 지원하는 것이 더 결과가 좋다라는 그러한 논문도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다음은 CNN과 관련된 챌린지, 즉 대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LSVRC가 매년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그니션 챌린지 혹은 컴페티션이라고 하는 대회인 것입니다. 대규모의 영상 DB를 활용해서 영상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챌린지 대회라는 것입니다. 인식률을 가지고 우승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다양한 영상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이미지넷에 접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상 인식 분야에서 표준 벤치마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분류하는 분야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싱글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어떤 특정된 오브젝트의 위치를 디텍션하는 분야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오브젝트를 디텍션, 검출하는 분야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개의 분야로 나누어져서 ILS VRC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내세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영상 데이터베이스인 것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영상 데이터베이스인 것입니다. 2009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리페이페이 교수가 중심이 되어 구축한 영상 DB인 것입니다. 현재 약 22,000종류 1,500만 장의 영상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각각의 영상에 레이블을 부여한 것입니다. 정답을 부여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트레이닝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편하게 이미지 넷에 접속해서 각종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퀀스 데이터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데이터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축상에서, 타임축상에서 존재하는 데이터인 것입니다. 동영상을 예로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은 시간축상에서 각각의 프레임들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영상인 것입니다. 대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음성 데이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화 과정에서 음성 데이터는 연속적으로 발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단어만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플 줄 알았어, 어깨가 아플 줄 알았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허리가 아픈지, 왜 어깨가 아플 줄 알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전에 대화 내용이 오늘 비가 오는데 라는 대화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비가 와서 허리, 어깨가 쑤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전의 워드들을 알아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축상에서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타임 시리즈 시퀀스 데이터의 경우에 단순한 뉴럴 네트워크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해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C 계열상에서 존재하는 연속적인 데이터, 시간축상에 존재하는 연속적인 데이터인 경우에는 CNN이 물론 기반이 되지만 CNN 기반의 다른 네트워크, 즉 RNN을 설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RNN에 관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딥러닝에서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에 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즉 RNN에 관해서 학습할 것입니다. RNN은 데이터의 반복적인 패턴을 탐색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취생이 저녁으로 돈가스, 자장면, 김치찌개를 반복적으로 요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하나만 먹으면 질리기 때문에 돈가스 다음에는 자장면을 먹고 자장면 먹은 다음 날에는 김치찌개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룰을 항상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맑은 날에는 낮에 놀다가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요리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날 먹다 남은 음식을 요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원래의 규칙대로 요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돈가스를 먹은 것입니다. 화요일 날 날씨가 맑았던 것입니다. 나가서 노느라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먹다 남은 돈가스를 요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비가 온 것입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시간이 남는 것입니다. 어제 돈가스를 먹었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자장면을 먹을 것입니다. 다시 목요일 날 비가 온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룰대로 자장면 다음에 김치찌개를 요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다시 날이 맑은 것입니다. 나가서 놀다가 늦은 것입니다. 어제 먹던 김치찌개를 다시 요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비가 왔기 때문에 김치찌개 다음에 다시 돈가스를 요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인 것입니다. RNN 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NN의 기본 구조입니다. RNN에서의 입력은 특정 시간에서 생성된 신호들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XT는 시간 T에 입력되는 입력 신호인 것입니다.
여기서 A는 히든 레이어인 것입니다. RNN에서는 히든 스테이트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XT의 입력이 인가되면 그때 히든 레이어의 출력이 HT가 되는 것입니다. 이 HT는 동일한 HT인 것입니다. HT는 다음 XT 플러스 1이 인가될 때 다시 동일하게 입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HT 플러스 1은 현재 입력 XT 플러스 1뿐 아니라 이전 과거의 출력, 과거의 기억 HT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피드백 라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직관적으로 이야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풀어서 그린 그림인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특정 시간에 따라서 정해지는 입력 신호가 있는 것입니다. X0가 제일 먼저 발생한 입력 신호인 것입니다. 다음에 발생한 입력 신호가 X1인 것입니다. 타임 축의 방향인 것입니다. 타임 시리즈인 것입니다. X0가 히든 레이어에 입력되면 그때의 출력이 H0인 것입니다. H0 동일한 H0인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에서의 출력이 다음 히든 레이어에 인가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히든 레이어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서의 입력 X1이 인가될 때 X0에 의한 출력이 같이 인가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입력에 의해서 H1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H1은 현재의 입력 X1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 과거의 출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X2라는 입력에 의해서 H2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X2와 H1 이전 시간에서 출력된 출력 H1에 의해서 H2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XT인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XT에 의해서만 HT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출력 HT-1 이전 출력과 현재의 입력에 의해서 현재 히든 레이어의 출력이 결정되는 뉴럴 네트워크를 RN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X1, X2, X3, X4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력들은 독립적인 입력 신호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 연관 관계에 있는 입력 신호인 것입니다. 타임 시리즈인 것입니다. 특정 시간에 X1이라는 입력 신호가 발생하고 이어서 특정 시간에 X2라는 입력 신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속 시간 축상으로 연결되면서 X3가 발생하고 다시 X4가 발생한 것입니다. X1이 히든 레이어에 입력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를 단일 뉴런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과 뉴런과의 연결에는 웨이트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웨이트를 X와 H, 입력과 히든 레이어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WXH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뉴런에는 바이어스 값이 0일 수도 있지만 바이어스가 또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출력 Y1은 X1, 현재 입력 X1 곱하기 웨이트 WXH 플러스 B로 표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Y는 WX 플러스 B의 형태인 것입니다. 다음 뉴런의 다음 입력 신호 X2가 인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Y2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X2에 의해서만 Y2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 히든 레이어에서의 출력값, 동일한 출력값입니다. 이전 레이어에서의 출력값이 다음 상태에서의 출력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Y2는 X2와 이전 히든 레이어에서의 출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히든 레이어와 현재 히든 레이어의 연결 사이에도 웨이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WHH로 표현할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사이에 존재하는 웨이트인 것입니다. 따라서 Y2는 X2 곱하기 WXH 플러스 Y1 곱하기 WHH 플러스 B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Y2가 현재 입력 X2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히든 레이어의 출력, 이전 기억에 의해서 Y2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X3가 입력될 때 X3에 의해서만
Y3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히든 레이어의 출력, 이전 기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Y3는 X3 곱하기 WXH 플러스 Y2 곱하기 WHH 플러스 B가 되는 것입니다. X4가 입력되면 Y4가 결정되는데 이 Y4는 X4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히든 레이어의 출력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출력이 이전 기억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히든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학습해왔던 CNN과 RNN의 차이점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N 아키텍처, CNN 구조인 것입니다.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되는 CNN 구조인 것입니다. 인풋 레이어로부터 히든 레이어로 신호가 전달될 것입니다. 입력 신호는 XI인 것입니다. XI는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사이에 존재하는 웨이트 값에 곱해질 것입니다. WX 플러스 B의 형태인 것입니다.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사이에 존재하는 웨이트 값 WIH 곱하기 입력 XI 플러스 BH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히든 레이어에 입력된 신호는 출력 레이어로 전송되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해서 전송될 것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그모이드나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을 써도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 렐루를 써서 아웃풋 레이어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웃풋 레이어가 받는 신호는 히든 레이어에서의 출력에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존재하는 웨이트 값 WH0를 곱한 것에 바이어스 값 B0를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력층에서 생성된 최종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소프트맥스 등의 함수를 적용해서 비율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70%, 60% 모든 출력값을 더해서 1이 되게 만드는 함수 소프트맥스 함수인 것입니다. 출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값과 실제 출력값의 오차가 있다고 하면 그 오차가 곧 코스트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시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트레이닝 시킬 때 트레이닝 대상이 되는 파라메타는 웨이트 값 WIH, WHO, 바이어스 BH, 바이어스 B0가 되는 것입니다. CNN에 관련된 아키텍처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RNN 아키텍처인 것입니다. CNN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렐루인 것입니다. 그러나 RNN에서는 10H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RNN에서 렐루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 특성상 10H를 사용할 때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10H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CNN과 동일하게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로 설계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동일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네트워크 구조가 바로 피드백 루프인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에서 출력된 그 출력값은 물론 다음 아웃풋 레이어로 전달되기도 하지만 히든 레이어에서의 출력값이 다음 입력 신호에 의한 히든 레이어의 출력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에서 현재 입력되는 입력 신호와 히든 레이어에서의 이전 출력에 의해서 최종 출력이 결정되면 그러한 출력에 10H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해서 아웃풋 레이어에 전송되는 것입니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NN 아키텍처 축약해서 그린 그림인 것입니다. RNN에서는 현재의 입력에 의해서 출력 Y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입력과 과거의 출력에 의해서 현재의 출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펑션, 함수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히든 레이어의 t라는 시간에서의 출력은 현재의 입력 t라는 시간에서의 x 입력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파라메타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t-1 시간, 즉 이전 히든 레이어의 출력에 의해서도 ht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xt와 ht-1에 의해서 ht가 결정되는데
그때 적용되는 펑션은 y는 wx 플러스 b인 것입니다. ht-1과 xt에 의한 출력을 계산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함수는 y는 wx 플러스 b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전 출력과 현재의 입력에 의해서 현재의 출력이 결정되는 네트워크 구조이다 라고 축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닐라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RNN은 히든 레이어가 싱글 하나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닐라라고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RNN에서의 출력, 히든 레이어에서의 출력, HTT라는 시간에서의 출력인 것입니다. HT는 이전 출력, 히든 레이어의 이전 출력 HT-1과 XT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함수가 WX 플러스 B의 형태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이어스는 제로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HT-1이 다시 히든 레이어에 피드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HT-1 곱하기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WX 히든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사이의 웨이트 값 WHH 곱하기 HT-1이 되는 것입니다. XT에 의한 출력은 XT 즉 입력과 히든 레이어 사이에 존재하는 웨이트 값을 곱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WX의 형태인 것입니다. WXH 곱하기 XT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 가로 안에 계산한 값에 액티베이션 펑션 10H를 취해서 최종 출력 YT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든 레이어의 출력이 아웃풋 레이어에 전달될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의 웨이트를 WHY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 YT는 WHY 곱하기 HT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장에서 품사를 인식하는 RNN Recurrent Neural Network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은 I work at Google인 것입니다. 여기서 I는 대명사입니다. work은 동사, at은 전치사, Google은 명사인 것입니다. work이 동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앞에 나온 word I가 대명사라는 것을 알면 사전 지식이 있으면 훨씬 편한 것입니다. 대명사 뒤에 나오는 보통의 단어는 word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글인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앞에 나온 단어가 전치사라는 것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전치사 뒤에는 대부분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구글은 명사이다 라고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RNN인 것입니다. RNN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된 RNN인 것입니다. 피드백 라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인식한 결과를 현재의 입력에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I라는 첫 번째 워드가 입력 데이터로 입력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 데이터에 관련된 인식 결과가 없기 때문에 CNN과 동일한 것입니다. 피드백 루프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인식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I 그 자체를 CNN 방식으로 인식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대명사라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대명사일 확률이 97%로 나왔기 때문에 I는 대명사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다음 work이라는 단어가 입력 데이터로 입력될 것입니다. work이라는 단어가 분석되는 과정에서 work 자체만을 갖고 출력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인식한 단어가 대명사였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인식한 work 앞에 나온 word는 대명사였다 라는 것이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입력되는 work과 이전에 인식한 word는 대명사다라는 것이 결합되어서 최종적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동사일 확률이 0.75, 75%가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work은 동사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다음 at의 데이터가 입력될 것입니다. at 그 자체를 전치사인지 아닌지 아니면 대명사인지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 나온 word는 동사였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t을 전치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97%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 구글을 데이터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구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앞에 나왔던 at은 전치사였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면 실질적으로 명사일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5%가 되는 것입니다. 명사로 인식한 것입니다. 이러한 피드백 루프가 없는 CNN 시스템을 이용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워기 동사일 확률, 또 애시 전치사일 확률, 구글이 명사일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 CNN보다는 RNN을 이용하면 그 성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RNN의 응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크게 음성과 영상으로 나누어 본다면 음성인 경우에는 대화형 음성 데이터에 RNN이 활용되면 그 퍼포먼스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인 경우에는 물론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동영상, 비디오를 이용하는 경우 비디오가 입력 데이터인 경우에 그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랭귀지 모델링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장 구조를 분석하거나 단어 구조를 분석하는 등 랭귀지 그 자체를 모델링할 때 RNN을 이용하면 그 성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피치 레코그니션, 대화 내용 인식할 때도 역시 언어와 언어, 워드와 워드와는 항상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RNN을 이용하면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머신 트랜스레이션, 기계 번역인 것입니다. 문장 번역할 때 역시 RNN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컨버세이션 모델링, 대화 모델링, 퀘션 앤서링, 질문과 응답에 관련된 부분, 질문과 연계되는 부분이 항상 응답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계성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부분에서는 동영상 부분인 것입니다. 동영상 캡셔닝 할 때 RNN을 이용하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미지, 뮤직, 댄스, 인의 영상을 생성할 때, 시계열 영상을 생성할 때 RNN을 이용하면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의 아키텍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lexibility, 즉 다시 말하면 유연성이 높은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닐라 형태의 RNN을 설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가 모두 하나인 경우에 RNN을 일명 바닐라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 투 원 방식입니다. 입력이 하나이고 출력이 하나인 RNN 네트워크, 바닐라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 투 매니 네트워크로 RNN을 설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력은 하나지만 출력은 여러 개로 출력되는 원 투 앤 매니 RNN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는 이미지 캡셔닝에 응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력은 정지 영상 프레임 하나인 것입니다. 그 입력, 즉 정지 영상에 해당하는 자막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타이틀 등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 타이틀은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 투 매니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 개의 단어로 출력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입력은 하나의 정지 영상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매니 투 원 방식으로 RNN을 설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력이 여러 개이고 출력이 하나인 경우입니다.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데 응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력에는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센티먼트, 그 문장에 해당하는 감정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감정으로 필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 라고 하면 출력은 슬픔이라는 센티먼트, 즉 감정을 정답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Many to one 방식, 입력이 여러 개이고 출력이 하나인 방식이 RNN에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력도 여러 개이고 출력도 여러 개인 RNN 네트워크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머신 트랜스레이션이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언어 번역인 것입니다. 한국어로 된 여러 개의 단어로 된 문장이 입력되면 영어 여러 개의 단어로 된 역시 문장, 영어 문장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워드가 입력되면 여러 개의 워드가 출력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언어 번역, 기계 번역 시스템을 설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many to many 방식의 RNN은 또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디오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프레임들을 분류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RNN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용 분야에 따라서 그 설계, 아키텍처, 구조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멀티레이어 RNN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층 구조의 RNN인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히든 레이어가 하나인 경우만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가 존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는 단 오직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든 레이어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의 뎁스는 더 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100개까지 확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멀티레이어 RNN 뎁스를 더 깊게, 즉 히든 레이어를 더 늘려서 설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CNN과 동일한 방식으로 뎁스를 깊게 설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